네,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예, 오늘은 앞서 나가는 금융권 취업생 0.1%만 본다는 그 강의, 그 강의입니다.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금융시대 도래 편이고요. 부제!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2019년 이후 은행업 및 금융인, 뭐 증권이든 보험이든 뭐 그런 손보, 생명이든 뭐 캐피탈이든 뭐 다 똑같습니다. 이 되고자 한다면 데브 옵스와 에자일을 내재화해야 되고 고객의 실질적 뭐다 페인 포인트를 기민하게 공략해야 된다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페인 포인트랑 기민하게 다 이거 입력하세요. 이거 자 목차고요. 자 도입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D시대 은행원 금융권 취업 고수는 3.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상 배경 그리고 D4 DT시대 개막 퍼블릭 클라우드 자 5. 클라우드 현황이고요. 마지막은 결론 및 시사점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네, 아, 자 오랜만에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자료는 제가 그 경제 시사 스터디 1으로 있는데 거기 과제를 만드느라 지난 주간 좀 몸살기에 좀 감기도 걸렸었고 또 이제 회사 퇴근하고 또 이제 이 자료를 고민하다가 원래는 좀 최강의 멘탈이라는 주제를 강의하려고 했는데 그걸 만들다가 제가 멘탈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요즘에 이제 금융권 이제 보니까 딱 인적성 보는 날이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이 제가 알기로는 그 시점에 끝난 이후에 이제 바로 면접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준호플로가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조금이나마 이런 질문, 그 내재된 의도 이제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 은행권이든 금융권에서 뭔가 그 질문 안에서 내가 적절하게 잘 대답할 수 있게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강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소속해 있는 뭐 경제 시사 스터디원들 분들께만 이제 강의를 드리려고 했지만 그래도 또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묻혀줄 수가 없기에 또 사실 지금 기업 분석해야 되는데 일단 강의 다시 올리고 싶어서 바로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 들어주시고요. 아마 유의미한 강의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2019년도 이후부터 금융권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 강의는 무조건 봐야 되는 강의고요. 제가 그런 사상을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박히게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따라오세요. 자, 도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KEB 하나은행만 디지털 트렌드를 물어본다? 이게 가장 최근에 KB 하나은행 4번 문항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지원하면서 보셨겠지만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렌드 강화라는 이 문구가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 단순히 이 디지털 트렌드 강화가 뭐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게끔 하는 금융인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물어본다라고 그 표면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이 디지털 트렌드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이고 빅데이터고 인공지능을 알고 있는 나를 쓰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이면에 그 위에 내가 그 본질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금융 업무를 이해하고 안에서 업무를 해야 되는지 지금의 정통적인 방식의 은행에서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DT 시대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를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계속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내릿속에 심어드리겠습니다. 계속 따라오시고요. 자, 그래서 DT는 과연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요즘에 뭐 금융에서는 많이 들어본 용어일 겁니다. 뭐 용어 내용을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트랜스포메이션의 사전적인 의미는 변화, 변신으로 기존에 추구해온 변화보다 한층 높은 강도의 근본적인 변화와 변혁을 의미한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디지털적인 모든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자, 별표 치세요.
디지털 기반으로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 전략이다. 자, 이게 지금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이 이런 DT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금융권에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이런 IT 기업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금융권도 이걸 이 변화에 반하면 따라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속도는 느리지만 그래도 이런 디지털 기반의 기업의 전략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제 강의에서 그 사상을 이제 이어받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DT라는 것은 이 빨간색 밑줄친 거다. 이제 이것만 좀 이해하고 계시고요. 자, 은행권들이 최근에 이 디지털 그룹, 디지털 금융그룹, 디지털 전략부, 디지털 전략팀 같은 이런 부서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부서의 생성 원인이 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네. 그 이면의 것들. 왜 은행권들이 이런 부서들을 지금 만들고 이런 인력들을 채용 공고에서 많이 뽑고 있는지 그 이면의 나름의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면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 6년간 시중은행의 지점 폐쇄 현황입니다. 계속 뭐 하고 있다? 폐쇄 지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자, 뭐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지만 늘어나고 있다. 여기 안에서 이미 이렇게 지점 수는 줄이면서 어떻다? 2018년도 8월 그러니까 하반기 때 2100명 대규모 공채가 뜬다. 자, 지점 수는 줄이는데 사람은 왜 많이 뽑냐? 그 이면에 뭐가 있을까? 아까 방금 전에 말했던 디지털 전략이라는 게 있다. 모든 은행이나 금융권에서 디지털 인력이나 디지털 인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 기반에는 DT가 있고요. 그 근본에는 사상에는 뭐가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별표 치세요. DT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강의는 핵심만 예약하고 말씀드리고 바로 전달드립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근간은 뭐다?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요. 왜 DT라는 거가 결국 앞에 말했던 이런 내용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기 때문에 DT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DT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왜 생겼지라는 걸 궁금해야 되고요. 그 근간에는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게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한다면 주노폴로의 강의를 듣는 분이라고 한다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거의 바탕으로 DT가 생겨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퍼블릭 클라우드가 DT를 만들었다. 그겁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은행들이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고 외국어 능력이 당락의 주요 변수고 뭐 단점을 적으라고 할 경우 실제 극복한 사례를 쓰고 그리고 스펙이 부족하더라도 입사 후 구체적 계획을 제시한다면 합격 가능성이 충분하다. 뭐 이런 식의 그 채용 관련된서 기사를 내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잘 붙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내용들을 지금 기사를 보고 이런 걸 나름 준비를 했을 거예요. 자, 고객 지향적인 마인드. 뻔한 얘기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기반으로 은행원이나 금융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알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것만 매몰돼서 취업 준비하고 은행원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고수 단계에 못 간 약간 하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고수는 뭐냐면 이런 채용 공고 안에서 갑자기 지점수 줄이는데 갑자기 왜 채용 인원을 늘리지?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이면에는 아까 말했던 디지털 전략 부서에서 원하는 인재가 뭐다? 결국 디지털 마인드를 가진 인재다. 디지털 마인드라는 건 결국 DT 마인드를 가지는 거고요. DT 마인드는 결국 뭐다? 그 근간의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상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데브 옵스와 에자일이다.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데브 옵스와 에자일이다. 자,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DT 시대의 은행원 금융권 취업 고수들은 자, 기존의 전통은행 방식의 업무 사고를 버려야 되는데요. 전통은행의 영업 사고 방식은 뭐냐면
규정 지침에 따른 여신 심사 결제 프로세스 업무를 가 있는데 이게 결국 단순하고 반복되는 업무였습니다. 이런 거는 결국 결제 업무이기 때문에 뭐다 수직적인 업무 문화로 이런 단순하고 반복되는 업무를 계속 해왔던 게 기존의 전통 은행의 영업 사고 방식이고요. 이걸 바탕으로 신규 고객을 확보하고 예적금 계좌를 늘리고 카드 판매를 늘리고 방카슈란스를 늘리는 게 기존의 전통 은행들의 영업이었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지점수 줄이고 인력의 비용 줄이면서 판관비를 다운시키면서 그걸 바탕으로 뭐다 고객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브랜드 가치를 늘리고요. 이걸 바탕으로 저금리 결국 양질의 자금을 조달하는 게 전통은행의 성과 지표였습니다. 자, 이런 양질의 자금 조달 바탕으로 뭘 했다? 고금리의 여신 대출을 집행을 해서 이걸 바탕으로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게 기존의 전통 은행이었다. 아까 말했던 보다 기업은행, 기업은행 뭐 중소기업 대출 많으니까 일반적인 시중은행,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KB 하나은행, 뭐 신한은행 뭐 이런 데들은 결국 이런 예대 마진을 가지고 이런 전통 은행의 방식을 가지고 기업 대출이 아니라 가계 대출 더 많은 이런 예대 마진을 가지고 뭘 해왔다? 수익성 증대를 해왔다. 그 기반에 뭐가 있었다? 규정 지침에 따른 단순 반복되는 결제 프로세스 업무가 돼 있었고 수직적인 업무 문화의 사고방식이 있었다. 그걸 바탕으로 지점장이 영업 본부장 되기 위한 지점 KPI 목표치 초과 달성에만 집중해오는 이런 천편일률적인 영업 방식에 매몰되어 있었다. 이게 기존의 DT를 하지 않은 전통은행의 영업 사고 방식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금융권이든 은행원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업무 사고 방식은 전혀 없는 것처럼 면접이든 은행권 면접이든 금융권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사고 방식은 뭐다? 갖다 버리라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규정만 지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이거는 기본만 지키는 거고 마인드는 뭘로 바꿔야 된다? 디지털 마인드, DT로 바꿔야 된다. 그거에 대한 근간에 뭐가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다. 퍼블릭 클라우드 바탕으로 한 뭐가 있다? 뒤에서 설명해 주겠지만 계속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에자일하고 데브옵스가 있다.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뭐가 있다? 에자일하고 데브옵스가 있다. 자, 그래서 DT 시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은행권이든 금융권에서 외치고 있는 이 구글에서 하고 있고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이 시대에 은행원 금융권의 취업 코스는 뭘 해야 되냐? 2018년도 하반기 이후 은행원 금융이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업 사고 방식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자, 다 별표 치세요. 정형화된 규정 지침에 따른 여신 심사 및 단순 반복 업무는 AI가 대체해 줄 겁니다. 이미 시도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DT 시대에 하나씩 현업 부서에서 하나씩 단순 반복 업무를 개선해 나갈 거다. 여러분들 DT 마인드 가지고 이런 거를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순 반복 업무가 보다 AI가 대체하게 되면은 은행원의 디지털 IT 역량, 즉 데브옵스를 이해를 하고요. 이것을 활용하여 애자일 반복론으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신규 서비스를 엄청 매우 빨리 출시하는 사람이 금융권에서 은행원에서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마인드를 항상 내재화 시키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원하기 전부터 그런 거를 내재화 시켜야지만 내가 지금 이제 면접 보러 갔을 때 분명히 디지털 전략부서에서 그런 마인드를 있는지 질문을 하라고 이미 질문지를 줬을 거다. 그런 거에 대한 면접에서 질문이 나왔을 때 지금 준호플로가 말하는 이런 사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요. 제가 여기서 입혀드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찾아보지 않을 정도로 이 사상을 이해시켜주고 직접 눈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일부러 세 가지 써놨어요. 엄청, 매우 빨리다. 자, 고객 반응을 신속히 점검 체크하고 이걸 바탕으로 개선점을 찾아내고
다시 개선점 찾아내서 다시 추가 개발했는데 다시 고객한테 배포됐을 때 이게 또 실패했어. 그럼 실패해서 또 다시 개선점 찾아내고 재시도해서 결국 뭘 한다? 고객이 느끼는 최적의 편한 포인트. 자, 이거 티 못합니다.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나아가는 게 DT 시대에 지금 빨리 업무를 하는 은행원이든 금융인인 거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서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규 고객 확보를 증가시켜서 아까 말했던 예적금 계좌라든지 카드 판매, 방카슈라스를 노릴 거다. 어떤 걸 통해서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채널을 통해 신규 고객 확보를 증가시킬 거다. 이걸 바탕으로 결국 은행들이 노리는 건 뭐다? 브랜드 가치 제고를 할 거고요. 이런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결국 이런 고객 신뢰가 뭘 만들어야 된다? 결국 브랜드 가치. 신한이나 이 기업은행이나 국민은행이 지방은행, 부산은행이나 뭐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니지만 뭐 전북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들을 에 비해서 어디다가 예적금을 많이 할까요? 당연히 브랜드 가치가 높은 KB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기업은행들의 사람들이 예적금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예적금이 많을수록 은행은 뭐예요? 대출 여력이 많기 때문에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고객 페인 포인트 해결해서 DT에서는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규 고객 확보 증가를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커피 머신기에서 물이 나오네요. 자, 롱테이크 강의라서 자, 죄송합니다. 자, 자, 네, 죄송합니다. 자, 차별화된 고객 편의 IT 기술, 자, 블록체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서비스를 바탕으로 뭘 한다? 저금리 예금의 양질을 조달할 거다. 이런 브랜드 가치와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결국 예적금 많이 하고 또 추가적으로 차별화된 고객 편의 IT 기술인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할 거고 이걸 기반으로 저금리의 예금 양질을 자금 조달할 거다. 자, 똑같은 겁니다. 이거 바탕으로도 저금리 예금의 양질 조달할 수 있고 이런 추가적인 서비스 나와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두 가지를 바탕으로 뭐다? 결국 DT 시대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단순 반복 업무를 AI가 대체해 주니까 이 예대 마진은 앞으로는 뭐다? 가계 대출을 조금 줄이고 기업 대출에 고급 인력을 양성하도록 할 거다. 이런 고급 인력 양성하는 기초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여신을 좀 심사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할 거며 여러분들은 금융의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결국에는 가계대출을 하는 기존의 창구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단순 행원이 아니라 그런 단순 반복 업무에 허덕이는 은행원이 아니라 그런 경쟁력이 전혀 없어진다. 앞으로는 이런 단순 반복 업무를 AI를 대체하는 DT의 개선점을 디지털 마인드로 현장에서 그런 거를 단순 반복 업무를 AI가 할 수 있게끔 개발 프로젝트를 하는 마인드를 가진 은행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보다 기업 대출에 대한 고급 인력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복합범 쪽 점포라 그래서 뭐 세무든 뭐 부동산이든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한테 이제 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제 그런 직무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또 그런 걸 기반으로 그 인공지능보다 더 나아간 기업 대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된다. 기업 대출 할 때도 결국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정교하게 심사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원할 거다. 결국 기존의 창구에서 그 단순 고객만 응대해서 가계대출을 늘려왔던 기존의 은행원의 전통은행의 사고방식으로는 절대 앞으로의 금융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가계대출 업무를 하거나 창구에서 업무를 할 때도 당연히 현장에서 영업적인 마인드에서 기본의 행원의 일을 하면서 뭘 해야 된다? 고객의 페인 포인트 해결에 집중해야 된다. 결국에는 실제로 고객을 바로 막닿는 이 은행원이 DT 마인드로 이런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하거나 자기 자체의 내부 직원의 단순 비효율적인 단순 반복 업무를 효율화시키든 아니면 고객이 실질적으로 불편해하는 요소를 직관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면서 캐치해내서 그거를 적어놨다가 뭘 한다? 결국 개선하는 인재가 디지털 이 시대에 DT 시대에 필요한 인재고 그거에 대한 사상이 뭐다? 데브옵스랑 에자일 마인드다. 별표 치세요. 제가 설명할 겁니다. 에자일이랑 데브옵스다. 네. 자, 이제 그런 거를 이해하는 이제 사상이 중요한 거고요. 결국 여러분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오늘 궁극지향점은 뒤에다 말씀드릴 거지만 결국 에자일하고 데브옵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DT 시대에서는 내가 단순 은행원에서 지점에서 일을 하더라도 이런 단순 반복 업무 비효율적인 거를 IT 기술을 활용해서 계속 그 AI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AI나 IT 신기술들이 자동화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거를 바탕으로 고객의 실질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요소, 그 페인 포인트를 찾아내려는 식의 업무를 해야 되고 그런 게 나타나게 되면 즉시 뭘 해야 된다? 디지털 마인드로 그 개선점을 찾아내야 되고 그거를 찾는 방법이 제가 앞으로 말할 에자일하고 데브옵스다 이겁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DT 시대의 진짜 은행원 금융권 취업 고수가 되려면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급부상했는지 알고요. 언제부터 급부상이 시작됐지 미리 알고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에 맞는 디지털 역량을 키워야만 하고요. 또한 은행원 금융인으로서의 중요한 역량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 말 좀 보겠는데, 자,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부상 배경이 뭐냐? 자, 핀테크 이후 DT 금융시대의 개막이 됐는데요. 자, 이제 부상 배경 하나씩 들어갑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은 금융권은 신용 거래를 통해 이전과 같은 고수익을 낼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러분들 알다시피 금융권이 그 부동산 사는 거에 대한 이제 대출을 남발했던 이제 희대의 사건인데 여러분들은 이걸 바탕으로 신용거래를 통해서는 고수익 낼 수 없음을 알게 된 금융권들은 뭘 했냐? 금융과 IT를 결합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인력 감축을 위한 시스템 전산화부터 됐고요. 이런 과정에서 얻은 것은 엄청난 양의 고객 데이터들이 DB에 쌓이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고객에게 다른 방식의 접근이 가능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핀테크 서비스와 결제 서비스가 하나씩 등장하게 됐고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온라인 뱅킹이라든지 이런 웹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들이 이때부터 하나씩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모바일을 통한 금융 서비스 사용자 트래픽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이런 서비스에 나오면서 계속 급증하게 됐고요. 모바일 채널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활성화됐고 우리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들게 됩니다. 그게 보편화됐고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매기인 인터넷 은행이 출현했고요. 카카오뱅크나 이제 그 KT K뱅크 같은 기존의 전통은행의 보신주의에서 벗어나 고객의 페인 포인트 계속 오타가 나네요. 죄송합니다. 페인 포인트 해결에 집중하는 이런 매기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은행들은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무슨 시도를 하냐? 하나의 은행 데이터와 한 번의 시도로 별표치세요. 극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별표치세요. 자기네 기관이 갖고 있고 자기네 은행들만 갖고 있는 하나의 은행 데이터나 한 번의 시도로 극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없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은행권이나 금융권들은 은행의 각 지주사 계열에 있는 계열사와 데이터 교환을 하기도 하고 또 은행과 신용정보,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카드사, 네이버, 삼성 등과 여러 가지 IT 기업이나 이런 기관들하고 데이터를 교환하기에 이릅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 교환에는 결국 개인정보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가 이미 선조치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법적 조치가 안 돼 있으니 그런 개선점에 아직 과제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하려고 은행들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 뭘 했다? 기존의 전통 폐쇄형 전산 시스템, 그러니까 하나의 은행 데이터, 자기네들의 은행 데이터로 구성된 전통 폐쇄형 전산 시스템으로는 여러 타 산업과의 데이터 활용을 유연히 대처를 불가할 수도 없고 신속히 신규 서비스 출시가 불가함을 깨닫게 되었다. 어디서? 은행권이나 기존의 금융권에서들은. 그래서 발표 주세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기저에서 뭐다? DT 시대가 개막이 됐고요. 그 해결의 기술이 뭐다? 퍼블릭 클라우드다. 자, 뭐 따라하고 발표 주세요.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퍼블릭 클라우드가 DT 시대 개막의 근간입니다. 근간. 퍼블릭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거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 사상의 바탕으로 한 데브옵스랑 에자일이 있기 때문에 DT 시대의 개막을 된 거고요. 금융권에서의 DT 시대의 개막은 그 시작점이 퍼블릭 클라우드다. 이건 사실 지금 제가 금융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대기업 롯데든 뭐 현대든 삼성이든 일반적인 대기업들 모든 게 지금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더 선진화된 것들은 뭐 개인정보법이 있지만 뭐 AWS 같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 하려는 데도 있을 거고 실제로 구글이 운영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의 풀 아웃소싱을 통해서 IT 비용을 최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뒤에 IT적인 거니까 나중에 다른 강의로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DT 시대가 개막이 돼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그걸 해결사임을 이제 알게 되었고,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구성을 통해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니즈가 생겨나게 됐고, 그게 근간인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이다. 자, 그래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의 은행원 금융면의 경쟁력은 결국 뭐냐면 디지털 역량, 데브옵스와 에자일을 내재화해야 되는 건데 왜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DT 시대 퍼블릭 클라우드 개막인데요. 지금 말이 꼬이는데요. 좀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강의가 좀 길어지는데 다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DT 시대 개막, 퍼블릭 클라우드요. Y 은행원 금융위는 데브옵스와 에자일을 내재화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는가? 자,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게 지금 현재 금융권이고요. 이건 앞으로 오게 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두 환경의 차이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은행원으로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KB 국민카드가 있고요.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간 합작 IT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오게 될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 있고요. 기존의 현재 폐쇄형 전산 시스템 환경이 있습니다. 자, 기존의 폐쇄형 전산 시스템 환경에서는 KB국민카드랑 KB국민은행이 보다 A금융회사, B금융회사로 보다 자체 인프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각자 IT 인력들이 따로 있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의 풀 아웃소싱에서 IT 인력들이 전체를 관리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IT 인력이 뭐 둘이서 각자 하나하나 다 했던 거에 비해서 이거를 그냥 한 명이 관리하는 거랑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예를 들게요. 여기가 10명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회사는 A금융회사가 KB국민은행 자체 IT 인력이 KB국민카드 거를 관리해 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회사가 다르니까. 그래서 여기는 IT 인력 10명이랑 여기는 KB국민카드 10명은 각자 자기네 회사들 거 10개만 관리했었는데
여기선 뭐다? 그냥 10명이 이거 하나 관리하는 거다. 자, 인력 비용 어떻게 됐나요? 감축됐나요?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지금 제가 이거는 이제 그 지주사의 두 개 회사만 말한 건데, 자, 이게 지금 계열사인 막 10개인 회사에서는 뭐예요? 10명만 해도 100명이죠? 근데 여기서 그 100명이 관리하던 거 뭐예요? 하나만 관리하니까 뭐 10명이고 10명이 많이 쫓다가 하면 뭐 15명이겠죠? 자, 어때요? IT 인력 비용 감축됐죠.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의 사상인데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면은 이 IT 비용 절감이 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궁극적인 지향적 방향이지만 추가적으로 또 바라는 건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은행원이나 금융인이 돼야 되니까 이 비용 절감에 덧붙여서 이거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국민은행과 국민카드가 합작 IT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려면 뭘 해야 될까? 자, 여러분들이 국민은행 영업 지정에 이제 행원이 되게 되면은 일을 하다 보면은 고객이 불편한 요소를 알게 돼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내부 직원의 불편 요소를 단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거 IT 서비스 도입하고 싶어 하는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될 겁니다. 근데 기존 현재 이런 폐쇄한 전산 시스템 환경에서는 자, 뭐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생겨나도 보세요. 아이디어가 생겨났어요. 근데 국민은행 IT 담당자 서버, 소프트웨어, DB 등 이런 거를 구매하는 과정을 뭘 해야 된다? 2달 동안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국민은행의 IT 담당자가 서버, 네트워크, 방화벽, 장비 설치도 2달 정도 해야 된다. 이거를 뭐다? 견적을 받고 사기사의 견적을 받고 그거 비교 활동을 하고 왜 이 장비 사야 되는지 근거를 쓰고 뭐 10억, 20억 써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결제를 올리고 그 회사 사장까지 결제를 올리고 나름의 결제 올리기 전에 사전에 검토해야 되고 프로젝트 일정 짜야 되고 이런 기간만 해도 결국 서버 하나 만드는데 최소한 빨라도 2달 이상 걸린다. 두세 달 걸린다. 이 두 가지 작업을 하면 거의 이거를 4달, 3달 잡고 해야 되는 거다. 기존의 은행권들은 단순히 은행원들이 지점단에서 영업적으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거나 고객의 불편한 요소를 개선점을 이렇게 의견이 나와도 그 IT 부서에서는 이런 그 개선점 바탕으로 뭔가 신규 IT 모바일 앱이나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했을 때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도 바로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서버를 만드는데 4달 정도 걸렸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미 4달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김이 샌다. 이게 은행원들이 이 떠오르는데 내부에 그냥 엑셀로 적어놓고 이거 추가 어차피 이거 IT 이 4달 동안 걸리는데 내가 프로젝트 뭐하러 추진할 필요가 있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단순 반복 업무, 불편한 업무들을 그냥 IT 부서 욕하면서 계속 반복을 해왔다. 이게 기존의 전통 은행원들이 영업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기존의 내부 은행원들은 대개 수기 업무나 단순 반복되는 업무, 생각보다 불편한 업무들이 많을 거다. 그러면 내가 이제 국민은행이나 국민카드 이제 사원이 되든 국민은행 은행원이 되든 이 안에서 내부에서 일을 할 때는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냐고 하면은 내가 이제 실제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뭔가 프로젝트를 개선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국 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하루 이틀 만에 서버가 나오니 그 바탕으로 내가 IT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이 개선점으로 뭔가 개선해서 이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주는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인재가 되려는 디지털 마인드 역량을 가져야 되고 그거에 대한 사상이 결국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애자일 개방 방법론이나 데브 옵스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일단 설명 더 드리면 결국 이렇게 2달 더 구매하는 과정이 생길 거고요. 이걸 세팅이 된다면 국민은행 개발자가 프로그램 개발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은행 이 개발이 완료된 순간 국민은행 영업지정 행원은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국민은행이랑 국민카드가 합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카드는 또 뭐다? 이런 프로젝트가 들어갔을 때 별도로 이렇게 서버를 또 구축을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또 국민카드 IT 담당자는 또 2달 정도 또 소요되고요. 그리고 이 작업 장비 설치도 또 2달 정도 소요된다. 합이 어때요? 이거 큰 사업 하나 모바일 이 합작으로 서비스 하나 만드는데도 2개 회사만 해도 결국 최소한 상계 첫사업 했을 때도 4개월 해도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냥
신규로 아이디어 하나 생각나가지고 뭔가 개선해주고 새로운 서비스를 하고 싶다는데도 6개월이나 서버 준비 작업하는 데만 4달, 최소한 4달에서 6달 걸린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러면은 고객의 불편한 요소를 빨리 개선해서 그걸 피드백 시장에 출시해서 피드백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기존에는 못 그랬다는 겁니다. 왜냐? 이런 환경 때문에. 네. 왜냐면 이제 이게 내부에서 이제 비용 논리 때문에 이거를 장비들을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사장까지 결제 올라가기 때 그 적절하게 어떤 금융회사든 비교 견적 충실히 받아야 되고요. 왜냐면 이제 뒷돈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런 비교 활동들을 정말 철저하게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예. 왜냐면 이 장비들이 단순히 뭐 몇백만 원 하는 게 아니라 막 최소한 10억, 20억 정도 하는 장비들이 많을 거거든요. 이런 대형 은행사나 카드사에 들어가는 이런 서버 장비들은. 자, 이런 활동 때문에 결국 기민하게 대응을 못했다. 기존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 나왔을 때 이런 각사들은 똑같이 이런 작업을 했고 결국 서비스 출시해서 고객 반응 확인할까지가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자,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렇게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간의 합작이 일어났을 때 어떤 준비가 어떻게 됐느냐. 자, 여러분들 지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걸 다시 지우겠습니다. 자, 이 두 달 걸렸던 게 어떻게 변했다? 배표 주세요. 눈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이 서버, 소프트웨어 DB 등 서버 네트워크 방화벽 이런 작업이 어떻게 한 번에 어떻게 끝난다? 별도의 장비 구매 없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논리적으로 해결되는 구성입니다. 배표 주세요. 그래서 이런 서버나 프로젝트 기간이 6개월에서 뭐다? 하루 이틀로 줄어든 겁니다. 이거는 너무 극대화시켜서 얘기한 건데 결국 이 국민의 영업지점 행운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 생기면 이거를 아까처럼 그냥 불편하고 막 욕하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DT 마인드를 가진 앞으로의 이제 은행원들은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뭘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아이 그냥 나 그냥 불편하게 껴서 일할래 이런 마인드를 가지는 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DT 시대에 이런 마인드를 가진 은행원들은 앞으로 은행에 입사해서 면접을 볼 때든 이런 내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 있고 고객이 불편해하는 요소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그런 개선점이 보였다라는 거를 어떤 거 디지털 마인드, 디지털 역량이나 IT 용어나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역량으로 보다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한테 이거를 서버를 만들어 달라고 신청을 한다. 그러면 그 국민은행 IT 개발자가 서버 세팅을 신청하고요. 그거 바탕으로 서버가 세팅이 완료된다. 그게 어느 정도 소요된다? 최대 일주일이고요. 하루 이틀 만에 서버가 만들어진다. 어디도 국민카드랑 국민은행 둘 다. 2달, 최소 4달 걸렸던 게 뭐다? 일주일 만에 된다. 그럼 당연히 뭘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아까 전에 했던 개발 작업에 바로 착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 영업진영이 또 테스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국민카드 영업진영도 프로그램 개발된 거 테스트하고요. 결국 뭐다? 서비스 출시한다. 근데 달라진 건 뭐다? 서비스 출시 기간이 빨라지고 그 바탕으로 국민은행 국민카드 영업진흥 행원이 신규 서비스를 또 고객 반응 확인하는 거 바탕으로 또 아이디어 또 제시해서 개선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은행 카드 개발자 프로그램 또 개선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런 아이디어 제시가 계속 뭐다 무한 루프처럼 계속 반복돼서 결국 뭐다 궁극의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지점까지 가는 거다. 왜 이게 가능하냐? 2달에서 4달 걸렸던 게 일주일 만에 된다. 이겁니다.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결국 요약하면 이 장비를 사고 하드웨어 물리 장비를 사는 인력들의 비교 견적하고 이제 뭐 실제로 영업 만나고 그 관련돼서 어떤 서버 장비가 좋은지 검토하는 이런 기간 이런 거 세팅해주는 과정 기간 자체가 기존에는 이 두 개에서 다르고 이 합작 작업하려면 4달 걸리던 게 결국 일주일 안에 끝났다. 그러면은 그만큼 개발자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더 빨리 착수하게 될 수 있게 되고 결국 그거 기반으로 빨리 프로젝트가 완료돼서 고객한테 신규 서비스가 릴리즈되고 고객의 반응을 빠르게 피드백 받을 수 있고 그 피드백 받은 거에서 또 개선점이 도출돼서
뭐다 다시 추가적인 서비스를 이런 아이디어로 또 개선할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럼 또 개발자가 또 개선해서 다시 시장에 출시하고, 그게 결국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 지점까지 간다. 그거에 대한 개선 방법론은 뭐다? 에자일 방법론입니다. 배포 주세요. 포포스의 일반적인 결제 프로세스에 의한 그 상하 구조의 포포스 구조가 아니라 계속 개선점이 나오면 빨리 해결해서 빨리 움직이는 가벼운 조직의 대응 방법으로 된 거다. 이거 해결하고 다시 문제점이 다시 해결하고 개선점 찾아가는 유연하고 가볍고 빨리 대처하는 애자의 조직이 되는 거다. 이게 지금 궁극적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나아가야 되는 디지털 마인드 역량을 가진 사람이 갖춰야 되는 역량인 거다. 배표 주세요. 애자일 안 보이는데. 자, 이해 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강의 만들다 보니까 좀 이해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DT 시대가 이제 개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데브옵스랑 에자일 계속 말을 하는데, 자, 배포 주세요. 이게 과연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는 국민의 영업지정 회원이 신규 서비스, 그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생기면 개발자한테 지원을 요청해서 개발자가 1일 안에 서버를 생성하는 것을 신청을 하고 자체적으로 합니다. 이 DevOps라는 말은 개발자가 직접 서버를 생성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서버 인프라 담당자가 서버 운영 구축자가 있었는데, 이 DevOps의 사상에는 그냥 이 영업지정 행원과 개발자 협업으로만 이 IT 환경 구성해서 결국 기존에 이 서버 검토하는 4달 걸렸던 거를 이 1일 만에 해서 바로 서버를 만들어서 개발자와 은행원 간의 업무를 빠르게 대응하는 게 깊은 사상이다. 더 나아가서는 은행원이 바로 필요한 순간에 개발 서버를 신청하고, 그 바탕으로 개발자랑 IT로 정확하게 소통해서 빨리 고객 서비스를 출시하려고 하는 게 DT의 사상이고 DT의 근간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1일 만에 서버를 생성하게 되면은 영업지점 회원과 개발자 협의를 통해서 행원하고 개발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개발 프로젝트 빠르게 착수하게 되고요. 빠르게 신규 서비스를 도입 완료하게 되고, 다시 고객 피드백을 받게 되고, 다시 그 바탕으로 개선점 찾아내고, 또 개선점 찾아냈지만 또 고객이 별로 또 불편하게 여기면 또 불편한 요소는 또 다시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다시 찾아내고 다시 재조정해서 결국 이런 스피드 속도전을 가지고 경쟁사를 압도하는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출시. 어떤 서비스? IT 서비스. IT 서비스는 디지털 마인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기본적인 거는 제가 예전에 하나 하는 강의에서 말했던 것처럼 카카오 플러스나 뭐 인스타나 뭐 이런 SNS를 활용해서 플랫폼 활용해서 지점 영업을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디지털 마인드라고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IT 기술을 이해하고요. IT 기술 용어나 SQL이라든지 아니면 뭐 IT 개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빅데이터면은 요즘 관련된 뭐 파이썬이라든지 이런 개발적인 것도 어느 정도는 용어를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개발자한테 업무 요건이나 정확하게 IT 용어 방법론이나 프로젝트 방법론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IT 담당자가,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서 영업 현장에서 은행원처럼 실제 고객이랑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은행원이 그걸 정확하게 IT 담당자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인재.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DT 시대에서는 어떤 금융회사든지 어떤 은행원이라든지 은행을 빨리 되고 싶다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는 그런 거를 이 DT 시대에 빨리 개발자한테 정확하게 은행원의 업무 지식과 그 기반과 IT 용어에 대한 정확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하게 업무 요건 제시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IT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으며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IT 개발자들이 정확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이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무슨 인재다, 디지털 역량을 가진 DT형 인재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야 결국 금융회사의 어떤 앞으로의 금융회사들이든 일반적인 은행원이 될 때도 이런 말을 면접이든 뭐 누군가 물어봤을 때 이런 마인드의 말을 할 줄 알아야지만 결국 합격이 되는 거다. 그런 걸 바탕으로 그런 질문의 느낌이 이제 2018년도
하반기 DT형 인재를 많이 뽑는 하반기부터 질문이 많이 나올 거고 뭔가 민첩하게 그런 유사한 질문이 나왔을 때 나는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나는 단순히 전통은행처럼 KPI를 늘리고 영업을 많이 해오고 연체율만 낮추는 그런 정형화된 면접 방법을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브옵스를 이해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정확하게 IT 용어들도 좀 이해할 줄 알며 그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정확하게 협업 소통해서 뭘 할 거다? 은행 행원에 일하는 접점에서 내부 고객의 반복 업무를 개선하는 업무를 계속 해가면서 은행 창구에서 고객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페인 포인트를 계속 정교하고 민첩하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캐치해내서 그거를 뭘 한다? 빨리 서버를 개발자한테 신청을 해서 그걸 기반으로 IT 개선 서비스를 빨리 도입해보고 피드백을 받는다. 어떻게 시장에 출시해서 고객의 반응 보고요. 고객의 반응을 보고 개선점 다시 도출하고 다시 시장의 피드백을 빨리 내보내서 고객이 만족감을 느끼게 한다. 이게 속도전이고 디지털 시대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DT형 인재다. 앞으로 이런 DT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고 이런 마인드를 갖춘 것처럼 면접 때 얘기를 해야지만 면접관들이 얘는 앞서 나가는 금융인이 될 수 있는 애구나. 기존의 이런 금융권이 지향하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런 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미 지원 단계에서 보이고 있구나. 면접에서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네. 자, 좀 잔잔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결국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단순 빅데이터 활용 능력이 아니라 IT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의 소통 협업이 중요해지는 겁니다. 앞으로의 그 은행원들은 금융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중요하고 단순 빅데이터 활용하고 막 인공지능 사찰 편멸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IT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소통 협업이 출중한 사람이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업 지점의 행원이나 금융 업무 시 개인 고객 및 내부 고객 단순 반복 업무를 불편하는 다시 계속 못하네 페인 포인트를 접수해서 담당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협조하여 디지털 마인드로 해결하려는 인재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다시 물 한번 마실게요. 자, 이제 결국에는 이 데브옵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 서버 운영 구축자의 역할도 해서 결국에는 기존의 서버나 이제 인프라적인 이제 하드웨어적인 아까 네트워크나 이런 구성하는 것들을 이 서버 운영자 이제 인프라의 오퍼레이터들이 했는데 이제는 그 일을 개발자 스스로도 할 수 있고 은행원들도 그냥 웹에서 신청하는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 이제 아키텍처랑 설계하는 역량만 하고 이 서버 구축하고 이런 개발하는 것 자체를 간소화되게 4개월 이 사람들이 했던 4개월짜리 업무들을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궁극적인 업무다. 자, 이걸 기반으로 이제 비용 절감도 할 수 있지만 결국 궁극적은 은행원을 지원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금융인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영업부서에서 일하려고 하는 분들은 이 개발자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거다. 소규모 단위고 작은 단위라고 해도 그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가 전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정확하게 의견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면접을 잘 보시도록 노력하고요. 자, 그래서 결국 더 빠른 타임 투 마켓이 될 것이고 이런 새로운 니즈 더 낮은 실패를 해서 이 짧아질 리드 타임이다. 결국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뭔가 프로젝트 할 때 아까 말했듯이 6개월 걸렸던 게 이제는 한 달 단위로 계속 개선된 상품이 나오고 이걸 바탕으로 계속 고객이 느끼는 불편한 요소를 개선해 나려고 하려는 금융권의 움직임이 많아질 거고요. 이제 그런 흐름이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2019년도 1월부터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그런 면접에서 그런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아까 말했던 이게 수직적인 워터풀 이런 단계별로 프로젝트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애자일 방법보다 작은 요소들을 출시할 때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결국 보다 이런 지금 단편적으로 이런 큰 틀 안에서의 프로세스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발견하고 다시 계획하고 만들고 다시 리뷰한다. 이런 과정들을 보다 이런 인터레이션 이런 단계별로 계속 쪼개서
해결하고 다시 또 개선점 찾고 해결하고 계속 찾고 이게 결국 애자일인 겁니다. 빨리 해결하고 빨리 해결하고 다시 피드백 받고 다시 또 발견하고 계획하고 빌드하고 이게 작은 단위로 쪼개서 업무를 빨리 취해 나가는 게 가벼운 애자일 조직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데브옵스와 애자일 반복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디지털 역량을 가진 인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두 가지 마인드로 빨리 프로젝트를 개선하려고 하는 인재, 그런 진행하려고 주도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인재를 지금 금융권에 찾고 있는 거다. 자, 그런 거를 좀 이해하고 있고요. 자, 이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금융권의 클라우드 현황은 뭐냐? 결국 이 퍼블릭 클라우드가 현재는 개인 신용 정보든 주요 정보 처리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뭐 이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 주요 정보에 대한 처리는 불가한 상태여서, 그래서 이 국내 아직 현황은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내부 업무 처리나 고객 서비스라든지 회사 상품 및 소개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계정계 업무 시스템이라든지 중요한 이제 고객의 정보가 있는 시스템에서는 아직 이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황이고요. 이거는 뭐 정지하고 다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국내는 이런 단계다. 근데 해외 같은 경우는 뭐다? 이런 메이저 은행들도 계정계 시스템은 결국 이제 그 전체 퍼블릭 클라우드, 뭐 아마존 클라우드 같은 데 이전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고요. 이미 영국의 이제 이 은행 같은 경우는 전체 시스템을 아마존 클라우드에 이미 이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공공의 내부 자체적인 퍼블릭 클라우드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공의 외부 완전 풀 아웃소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AWS의 클라우드에 완전 내부의 그 계정계 시스템, 중요 주민번호 있고 막 이런 내부 중요 정보 있는 것도 완전 외부의 아마존 클라우드로 이전하게 된 겁니다. 그 정도로 공격적으로 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고 있고, 이런 게 결국 에자일이고 데브옵스에 대한 환경을 이미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다. 이 중요한 전체 핵심 시스템에 대해서도 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자, 이런 게 우리나라의 좀 차이점이라 볼 수 있고요. 이런 거 기반으로 뭘 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이제 규제가 없으면 AI나 빅데이터는 신기술을 활용을 적극 추진해서 국내 대비 더 선진화된 서비스를 이제 시장에 내밀면서 더 빨리 금융 선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해외 사례입니다. 자, 근데 이제 국내는 현재 개인 정보를 규제 때문에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게 현재 추세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그 이슈를 다들 공감하면서 최근 AI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금융정보 확대로 금융권 클라우드 활용과 관련된 추가 규제의 정비 필요성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피테크 업체들이 여러 가지 생기게 되면서 결국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AI나 빅데이터들을 활용하려면 결국 개인정보에 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데이터 교환도 되고 그 기반으로 킵값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조합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현재는 그런 규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 그리고 고객 정보는 클라우드 이용에 제한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 규제를 혁파하는 그런 회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카드, 핀테크 기업 등에서도 클라우드 규제 완화를 하려고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점이 2019년도 1월에 전자금융감독 개정을 통해서 개선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가 개정될 때는 그 근간은 뭐다? 보안 장치, 감독 체계 강화가 기본으로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개인 정보를 다룰 때는 따라하세요. 보안 장치랑 감독 체계 강화가 먼저 선제 대응으로 돼야 된다. 야, 이런 제가 반말한 게 아니라, 자, 이런 게 기본으로 전제가 되는 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거고요. 면접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이런 게 아직 왜 안 됐냐면은 보안 장치랑 감독 체계 강화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나 내부 전체적인 그 책임과 역할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붙였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융권 클라우드 현황은 2019년도 1월 뭐다? DT 금융시대가 오는데 여러분들은 대비해야 되고요. 이거는 뭐 정제에서 전반적으로 크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 개인정 신용정보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되는데 그게 언제다? 2019년도 1월이고요. 그게 전자금융감독 규정 개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이용 범위가 비중의 정보에 한정돼 있던 게 개인 신용 정보나 고육식별 정보도 활용할 수 있다. 주민번호라든지 일반적인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이런 기본 정보들을 보다 활용할 수가 있다. 어디서? 클라우드에서 어느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핀테크 기업, 뭐 IT 네이버나 이 금융회사 신한은행이 협약을 맺힌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런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게끔 됐다. 그러면 이런 두 업체 간에 데이터 교환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다?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는 블록체인의 기술의 활용폭이 높아진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지금 2019년도 1월 이런 규제가 이제 풀린다는 게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일정을 다시 찾아보시고요. 이렇게 예정된 시대에 이런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그럼 금융회사들 아까 말했던 보험개발원이라든지 아까 앞에 말했었죠. 보험개발이라든지 뭐 이제 은행연합 이제 신용정보원이죠. 신용정보원의 이제 그 개인 신용정보라든지 보험개발의 뭐 건강 자동차 보험 뭐 이렇게 정보라든지 뭐 개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뭐 건강보험공단 같은 데서 뭐 보험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금융회사나 이런 한 곳에서 이 퍼블릭 클라우드 통해서 다 데이터를 취합할 수가 있다. 이걸 기반으로 뭘 할 수가 있다?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기술,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신규 서비스를 낼 수가 있는 거다. 그게 무슨 환경이다?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이고 그거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게 결국 2019년도 1월이다. 별표 치세요. 강의가 긴데요. 좀 피곤하시면은 중간에 끊었다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이해하고 있고 이제 결론입니다. 자, 여태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좀 강의가 제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기보다는 좀 길어지니까 좀 약간 누르해질 면도 있는데 좀 길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중지했다가 중간중간 끊어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DT 시대 은행원 금융권의 필요한 인재란 이나 영업 말고 준비된 역량이 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준호플로의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냐?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빅데이터 활용하거나 4차 산업혁명에는 인공지능 블라블라 하거나 블록체인 블라블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에 누가 디테일에서 물어보거나 이런 질문 했을 때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왜냐? 여러분들은 준호프로의 강의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빅데이터는 일반적인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아니라 뭔 얘기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은행권 면접이나 누가 이런 DT 시대의 은행이나 금융권에 필요한 인재란 영어 말고 준비된 역량이 뭐냐라는 질문이 있을 때 이 디지털 마인드, DT 시대의 디지털 마인드가 뭐냐는 얘기가 있을 때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안 했는데요. 따라하고 모두 입력하세요.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영업 현장에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발견하는 즉시 데브옵스와 에자일 마인드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하루 1입니다. 1 걸리는 개발 테스트 서버를 구축을 요청하고요.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개선하는 개발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는 게 금융권에 준비된 역량이고요. 자, 인재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원활한 협업을 위한 IT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역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기반으로 시장의 신규 IT 고객의 불편한 요소를 해결해주고 내부 직원의 단순 방문 업무를 개선해주는 신규 IT 서비스를 출시하고 다시 테스트 통해서 고객의 반응 살피고 피드백 받고 다시 또 이거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애자의 방법론으로 이거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디지털 역량을 발휘하는 인재. 이게 지금 DT 시대에서 원하는 준비된 역량이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근간에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는 거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안에서는 그 내부 사상은 애자일 반복론하고 뭐다? 데브옵스다. 그거에 대한 사상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영업 현장에서 은행원으로 일할 분들은 이런 마인드를 갖추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DT가 뭐죠? DT는 왜 생겼죠? 라는 질문에는 모바일 채널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 및 보편화되면서 이런 게 보편화되면서 모바일 채널이 보편화되면서 고객들은 더 편리한 서비스를 추구하게 되고 또한 매기인 인터넷 은행이 출현되고 기존 전통은행이 보신 주제에서 벗어난 고객의 못하네요. 페인 포인트 해결에 집중하는 길을 찾다 보니 여러 기관의 빅데이터를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DT 시대가 이런 상황에서 DT 시대가 개막이 된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해결은 퍼블릭 클라우드망 구성을 통한 빅데이터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런 망 구성에서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들은 활용하는 게 나온 거고 이게 활용하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를 빨리 전환하는 그 각 회사의 전략에 맞게끔 2019년도 1월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도 없어지면서 결국 이런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들을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오고 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마인드, 디지털 전략적인 마인드 가지고 현장에서 고객의 니즈를, 고객이 불편해하는 요소를 바로 즉각적으로 확인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이런 데브옵스랑 에자일 방법으로 그런 불편한 요소들을 발견했을 즉시 이 아이디어를 바로 IT 서비스로 도입해서 뭔가 내부 직원의 불편한 요소라든지 고객의 불편한 요소를 개선할 수 있게끔 빨리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뭘로 만들어줬다? 아까 말했던 4개월 걸렸던 서버 구축하거나 다른 IT 인프라를 시스템을 구축하는 소요되는 시간을 4개월에서 어떻게 변했다? 단순 클릭 한 번으로 이틀로 하루 이틀이나 일주일로 줄여주었다. 그러면 빨리 서버가 구축되고 그걸 바탕으로 개발자와 협업해서 뭔가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실제 영업 현장에서 불편한 요소를 개선해내며 실제 내부 직원들이 단순 반복되는 업무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 이런 DT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빨리 서비스를 출시하고 고객의 반응 확인하면서 개선 개발하고 보안 출시하고 고객 반응을 확인하는 주기가 빨라지고 이게 꼭 아까 말했던 리드 타임 줄어지고 이게 고객 만족으로 이어지고 이게 금융권의 경쟁력이 되고 앞으로 여타 시중은행이나 타 은행들 그리고 각 금융권들이 증권사면 증권사, 보험사면 보험사들끼리 경쟁하는 주요 핵심 요소가 될 거다. 여러분들은 이런 환경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거를 빨리 이해하고 있고 이해한다는 듯이 면접을 봤을 때 약간 이 친구는 조금 깨어 있구나, 조금 앞서 나가는 친구구나, 이 DT 역량 가지고 있구나. 앞으로 우리 내부에 이런 디지털 마인드로 내부의 불편한 요소나 실제 고객이 느끼는 불편한 요소들을 뭔가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개선해줄 인재이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의 면접에 질문이 왔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이런 얘기도 정확하게 기술적인 내용을 지금 제 강의에서 몸으로 느끼면서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DT가 언제 활성화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2019년도 1월에 예정돼 있고 그거는 전자금융감독 규정 개정안이 도입되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개인정보가 활용 가능하게 되고요. 이걸 기반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고객 측 개인정보를 활용한 여러 기관의 정보들을 종합한 이런 아까 말했던 네이버나 삼성이든 각 금융기관들 정보들, 보험사는 보험사, 신용정보, 보험개발원 이런 여러 기관들의 정보를 종합하여 뭘 바탕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키값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고객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는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다 취합해서 한 곳에 모아놓고 뭘 할 거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고객이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결국 타 경쟁사를 이기기 위한 엄청나게 치열하게 디지털 경쟁을 할 거다. 이거는 시시각각 촉각을 곤두세우며 기민하게 해야지만 아까 말했던 이런 디지털 전략을 가진 인재가 기민하고 빠르게 리드 타임을 줄여가면서 현장에서 고객이 느끼는 거를 빨리 캐치하고 그거 빨리 개선했을 때 그게 경쟁력이 되고 그게 지금 디지털 전략 부서 각 지주사들이 아까 말했던 디지털 전략본부나 이런 걸 만들었던 기본의 전략 그 근간이다. 그걸 디지털 전략을 만든 그 핵심에는 이런 디지털 역량을 가진 인력이나 은행원들, 기존의 전통은행의 영업 방식 가진 은행원들이 아니라 이런 디지털 마인드를 가진 은행원들이나 금융인들을 키워서
이런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IT 서비스를 출시해서 타 경쟁사들을 발라버리고 그 발라버리는 걸 기반으로 예금 적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고객을 많이 확보해서 자금 조달력을 높이고 그 자금 조달력을 바탕으로 뭘 한다? 결국 타 은행 대비 조달력을 바탕으로 대출 여신을 총알을 많이 가지게 되며 대출을 많이 하게 되는 근간이 되고 그렇게 돼서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수익성 기반으로 계속 순환되는 구조로 뭐다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되는 건 결국 뭐다 고객이 다시 브랜드 가치가 제고된 순간 아까 말했던 지방은행에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신한은행이랑 KB은행에 저축하는 것처럼 이게 결국 은행의 경쟁력이다. 앞으로 DT 시대에 디지털 전략 부서가 생긴 이유는 이런 거고요. 이런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단편적으로 그냥 빅데이터 활용해 4차 산업 인공지능 블라블라 이 블랙체인 블라블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제가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얘기했지만 이런 거를 이해한다는 듯이 정확하게 그 근본의 본질을 알고 그 사상 안에는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데브옵스랑 뭘 이해해야 된다? 애자일 반복론을 이해해서 나는 결국 현장에서 지금 단순 은행원의 일반직으로 지원했지만 현장에서 그런 거에 눈에 보이며 바로바로 개선해서 성과를 내줄 인재이다.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역량을 바탕으로. 그 디지털 역량이란 결국 뭐다? 앞으로 올 이 DT 시대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데브옵스랑 애자일을 이해하고 있는 은행원과 영업 지점이나 카드사 직원이나 증권사 영업 지점맨이다. 보험 설계사 보험사 영업 직원도 똑같은 겁니다. 자, 강의가 길어졌고요. 결국 요약하면 이겁니다.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다시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사상을 입혀주려고 지금 제가 굉장히 길게 강의를 했는데 지금 너무 길어져가지고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이거 좀 보다가 다 끄실 것 같아서. 그래도 끝까지 보신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됐으면 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만들었으니까 다시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한마디로 요약하면 앞으로 DT 시대의 은행 금융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은 디지털 역량, IT 용어 기술 이해를 바탕으로 영업 현장 고객의 못하네요. 페인 포인트를 선제 발굴 및 발견하는 즉시 기민하게 중요합니다. 페인 포인트 아까 페인 포인트랑 기민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데브옵스와 애자일 방법론을 기반으로 신규 IT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며 그 결과 빠르게 시장에 신규 IT 서비스를 출시하고 고객에게 빠르게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을 빠르게 개선하여 타 경쟁사를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는 2019년도 1월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개정되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반의 신규 서비스가 출시되는 DT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며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DT형 인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거는 이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아까 초반에 말했던 2018년도 하반기 은행의 대규모 채용의 이면입니다. 이게 디지털 전략이 지금 있는 네. 네, 지금 잘못했네요. 자, 이건 제 계정이 아닙니다. 제 홍보용 계정이기 때문에 좀 오해 안 해주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강의 마치고요. 자, 스마트폰 PC에서 네이버 유튜브에서 이제 부정프로 쳐주시면 되고요. 빨간색이네요. 자, 취업되시면 다 보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 질문 있으신 분은 채팅 시청에서 폴로 123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구독은 목표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